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은 이 앞에 와서 앉으셔도 좋은데요. 앞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소서 선생님 그리고 서정갑 회장님 더불어 이 모임을 주최해 주신 우리 배강기 회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강론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6.25 남침 피해 유족회라는 이 단체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단체입니다. 6.25 남침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확실하게 명부로 파악되는 게 있습니다. 1950년 12월에 그 어려울 때 이승만 정부가 만든 조사를 보면은 납북된 사람이 약 9만 명, 그리고 피살된 양민이 약 6만 명입니다. 약 6만 명. 그 중에 우리 소석 선생님의 선천이 그 이름 적혀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한 1.5배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럼 납북된 사람이 한 15만 명, 피살된 사람이 한 10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살된 그 6만 명, 확인된 6만 명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이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약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 중에 한 군에서는 2만 명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집단 학살도 아주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문중을 몽땅 잡아가서 총을 아끼기 위해서 일렬로 서라고 해가지고 한 방으로 10명을 죽이든지 죽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몽땅 죽인 예도 있습니다. 그 전남, 전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이철성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이 보수 정치인들이 나왔습니다. 한민당이라는 조직이 바로 호남에서 뿌리를 받고 지금까지 우리 야당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공민주주의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김정일, 김일성 이 부자 2대에 걸친 이 악마적 민족 반역자한테 물어야 됩니다. 동시에 국가적인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복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국가는 복수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협회가 되지 절대로 국가라는 명칭을 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복수를 하려면은 무슨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마음속에 적개심이 생겨야 됩니다. 적개심. 그 적개심은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냐? 바로 김일성에 대한 적개심. 김일성과 손을 잡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해간 이 남노당 세력에 대한 적개심.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그 양민 학살과 납북 문제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쓰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적개심, 동시에 종북 세력에 대한 적개심. 이 적개심이야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면 안 되죠. 김일성, 김정일 700만 인명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정의감이고, 정의감이 있어야 애국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어야 우리가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좌파 세력, 노무현, 김대중 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해온 것은 뭐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서는 안 된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반통일적이다. 그것은 평화와 교류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드디어 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장교들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 군대도 이제는 적개심을 그만 가르치고 다른 민주시민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발언을 했다가 어떤 장교가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적개심 없으면 뭘 합니까? 라고 반박을 당하니까 어영부영 끝냈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까지 적개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군인들한테 총을 놓으라는 거죠.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 정권, 북한군 앞에서 적개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그 교육은 좌파 정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들이 앞장서서 하고 상당수의 보수 언론까지도 따라가고, 그리고 학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와가지고 악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말라, 주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그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또 보수 세력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악과 적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지 말라, 조국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라, 동맹국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라, 오늘날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든 한국의 주류 세력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집단이 한국의 종북 세력인데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2007년에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을 530만 표 차이로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대통령에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작년 4월 총선거에서는 거의 선진당과 친박연대, 한나라당 합치면은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될 정도로 보수 정치 세력을 압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도 장악하고 국회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또 지방, 시도, 지사, 군수 할 것 없이 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면에서는 완벽한 안정 세력을 우리가 선물을 했습니다. 거기에 담은 뜻은 뭐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은 막강하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가지고 있다. 한 손에 헌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손에는 경찰이 있다. 검찰이 있다. 국정원도 있다. 더구나 70만 대는 군대가 있다. 100만 대는 공무원이 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까지 합치면 약 200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연간 250조를 쓴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달라. 법대로 뭘 해달라는 거냐? 바로 적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지 말라고 하고 조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라고 선동해온 친북 좌익 세력들을 법대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제발 공직사회에서 무슨 위원회, 대한민국 약점과 과거만 캐는 그 위원회에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라.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민 세금을 줘야 되느냐? 즉 친북 청산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년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당했습니다. 여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한테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배신당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배신한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니까 국민장을 했어요. 형사 피의자가 사법적 응징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한 사람을 국민장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국민장으로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국민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례에 따라서도 국민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장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하려면은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파괴해야 됩니다. 동시에 법규와 관례를 파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장으로 국민장으로 한 전례가 지금 40년 역사가 넘어요.
1965년 위대한 건국 대통령도 가족장으로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족들, 유족들이 국장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박정희 정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장으로 했어요. 윤보선 대통령 가족장으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만이 현직 대통령으로 피살되었기 때문에 국장으로 했습니다.